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한번 정리하고 갈게. 삼각함수의 활용해. 자,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인 법칙 따로 코사인 법칙 따로 안 나오고 얘를 통으로 묶어서 한 방에 설명을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사인 법칙이 있으시고, 자, 그리고 무슨 법칙이더라? 코사인 법칙이 있으신데, 자,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지, 자, 이거는 이제 공식도 공식이지만 사용을 언제 하는지 알아야 편한 거니까 얘는 언제 쓰는 거였어? 사인 법칙은 어떤 거? 두 변과 두 변, 그 다음에 각이 몇 개? 한 개. 두 변이라고 하지 말자. 변 두 개. 자, 변이 두 개, 각이 한 개. 이렇게 주거나 아니시면 변이 한 개고 각이 두 개가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었고,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자,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A 대 B 대 C라고 하는 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였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원과 관련성이 있다? 무슨 원? 무슨 원? 외접원. 자, 외접원의 뭐에 해당하는 거다? 지름을 우리가 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원이 나오고 원이랑 연관되는 경우에 삼각형의 변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다른 한 면을 구할 수 있다가 여기에서 메인 테마였고, 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시는 거죠? 무슨 각이 주어질 때? 끼인각. 끼인각 엔드 두 변이지. 끼인각 엔드 두 변. 아니면 변이 몇 개? 변이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세 개가 주어졌을 때고, 자,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 C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대한 코사인 C였더라. 자, 요렇게 쓰면서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더. 자, 코사인 값이 무슨 수면? 자, 코사인 값이 무슨 수가 되면 음수인 상태면 얘는 무슨 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얘는 무슨 각? 얘는 무슨 각이었어? 복습해갖고 알았어야지 이것들아. 얘들아, 복습하셨어야죠. 둔각. 자, 코사인 값이 양수라면 무슨 각이 되더라? 예각이 되더라. 사인은 사인은 예각이든 둔각이 됐든 그 값이 이제 같아졌었지. 사인 값은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같아졌다. 자, 그러니 정확하게 각의 입장을 해석할 때 좋은 건 누구더라? 코사인 법칙이다. 자, 코사인 법칙이 내가 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코사인 법칙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면적이죠, 면적. 자, 면적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도형들에 대한 넓이를 갖다 구할 때 뭐 많은 걸 한 건 아니야. 많은 걸 한 건 아니고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당연히 이제 다각형이니까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활용하자는 건데,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용을 했을 때 예각밖에 안 되시니까 이거의 둔각값이 계산 나오면 이거 좀 어떻게 했더니 막 꼬고 막 돌리고 돌려서 예각으로 만들었었거든. 근데 그 얘기야. 그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들 생각은 이거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있고, 지금 여기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나왔고, 심지어 신발끈도 알고 있고, 그 뒤쪽에 개념원리 뒤쪽 페이지 넘기면 뭐 헤로니의 공식이라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공식들이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온리 이것밖에 없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only 이것밖에 없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이것밖에 없어.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시면 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시다. 자, 근데 왜 저기에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나요? 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 맞춰서 내가 이 넓이를 구해나가고 있는 거야. 자, 해서 내가 여기가 A라고 두고 여기다 B라고 두고 여기다 C라고 뒀다면 여기가 A가 되고요. 좀 바꾸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된다고 할게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내가 이 각을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상황은 이거인 거야. 그럼 상황을 보세요. 얘들아,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언제 이걸 쓰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 이걸 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사용하지가 아니라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만 판단이 되면 이 상황에서는 이걸 써야겠구나라는 게 이제 판단이 쓰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인데 상황이 자, 두 변과 뭐가 나왔냐면 끼인 각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는 상황을 판단하시는 거야. 상황을 보시고. 자, 지금의 상황은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진 상황이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한 변을 내가 밑변이라고 고정을 시켜버리는. 나는 당연히 얘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떨구면서 높이를 만들어내겠지. 자, 내가 너에 대한 높이를 만들었다 치면 이만큼의 높이가 B에 대한 사인 뭐와 같아요? 사인 세타랑 같죠. B에 대한 사인 세타랑 같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2분의 1에 밑변 길이를 A라고 놓고 높이를 갖다가 B에 대한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두다 보니 전체적인 넓이가 2분의 1에 AB에 자,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값이 계산되시는 거죠. 자, and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평행사 변형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사의 넓이. 평사 and 일반 사각형. 자, 평사 and 일반 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나는 이걸 전부를 다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기준으로 잡을게. 자, 무슨 얘기냐면 다각형들은 각이 여러 개가 생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직사각형의 넓이의 출처도 사실은 삼각형이야. 정사각형의 넓이의 출처도 삼각형이야. 사각형의 넓이의 출처는 삼각형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평사가 나와. 자, 요렇게 해서 평행사 변형이 존재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고 친다면 내가 그냥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아버릴게. 여기까지 해야되지? 그냥 내가 편의상 그냥 여기를 A라 두고 여기를 B라 잡을게.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요렇게 잡아봤을 때 내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지 않니? 평행사 변형이라 하더라도 얘가 지금 평행사 변형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 뭐야? 수선의 발 떨궈야지. 그럼 이만큼의 높이가 필요하신 건데 이만큼의 높이에 대한 표현 자체가 A의 사인 세타이시다 보니 A의 사인 세타가 되시다 보니까 너에 대한 넓이가 뭐가 되나요? 2분의 1에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AB의 사인 세타구나. 자, 요렇게 보셔도 되는데 내가 삼각형 기준으로 보자고. 내가 이렇게 쪼갰다 치면 같은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온 거야? 2개가 나오신 거니까 여기서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삼각형이야. 이게 경우도 잘 보는 거야. 경우 봐봐. 자, 내가 하는 말에 논리를 이해해봐.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두 변과 끼인각이 있어야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했어. 맞죠?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만들어진 거야. 그래 놓고 나서 평사에 내가 지금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 봐봐. 평사에서도 지금 여전히 현재 똑같이 어떤 상황이야?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겠죠. 여기까지 해주니? 자, 너에서 출발 너가 2개가 붙어서 평사를 만든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 사각형이야. 자, 일반 사각형인데
일반 사각형인데, 자, 일반 사각형에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대각선의 길이를 알게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실 때 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막 생겼어요. 야, 무자비하게 생겼죠, 이렇게. 야, 생긴 게 거의 내 얼굴급이야. 개못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좋아하냐 되게? 개못생겼다고 하니까 또 왜 다들 그치 너 못생겼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네.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요렇게 대각선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끼인 각이 주어졌다는 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쳐보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한 거냐? AC의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을 지나면서 점을 지나야 돼. 좀 약간 그림이 찐빠졌는데, 자, 이렇게 지나. 그리고 여기가 평행이야. 자, and 이쪽에서 요 B라고 하는 길이의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전체 주황 색깔 커다란 사각형이 평사가 되시잖아. 자, 요 사각형이 지금 바깥쪽에 있는 평사야. 그럼 이 길이랑 평행하게 생기는 게 여기가 A가 되실 거고, 이 길이랑 평행하게 생겼으니 이 길이가 지금 얼마나 될 거냐면 A가 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각이 일로 넘어가셔서 여기가 지금 세타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결국에 내가 위에서 봤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보는 거랑 동일한 상황인데, 여기까지 돼? 이 사각형을 갖다가 내가 원래 실제로 구해야 되는 이 초록색으로 할게. 초록색. 자, 초록색으로 생긴 이 사각형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평사들의 넓이, 여기 안에 4개의 평사가 생기지. 이 평사 넓이의 절반이 되시는 거니까 결국은 2분의 1의 AB의 사인 세타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 저 삼각형처럼 넓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는 이해하시죠?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넓이가 끝나요. 끝났어요.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수열로 넘어가죠. 자, 여기는 넓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내가 여기서 뭐 새롭게 관점을 얘기하거나 그럴 것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계산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페이지가 222페이지입니다. 자,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이 왔어요. 진짜야.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수1이 총 3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거야. 크게 지수로그 한 파트, 삼각함수 한 파트, 그 다음 수열 한 파트. 그래서 총 3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진 거고, 그 마지막 챕터로 넘어오신 거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나 수원 좀 했다라고 아직은 얘기하지 말고 한 2번 정도 더 하고 나 수원 좀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도 한 번은 봤다 정도까지는 해도 돼. 나 이 정도 뭔지는 알아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여기까지 했더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많이 더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문제들을 접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수원과 수투는 공통범위죠. 문이과 공통범위다 보니 절대 뗄래야 뗄 수 없고, 특히 수열 파트는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쉬운 사람은 쉬울 수 있지만 한번 어렵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어려워. 그 파트가 수열이야. 왜냐면 머릿속에서 이게 계산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거든. 번째와 개수를, 그러니까 그 관계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 자, 오늘 이제 첫 파트고 수열이야. 자, 수열은 말 그대로 뭐가 줄여진 약자거든. 이거 줄임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의 나열을 우리는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숫자를 딱 아무 숫자 하나 갖다가 막 나열시켜도 수열이야. 그것도 수열이야.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얘를 수를 갖다 나열시킨 걸 갖다가 보는 게 의미가 있니 없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규칙이 존재하는, 자,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을 주로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름이 있는 애부터 시작을 해서 좀 나열 해볼 건데 이 수열 파트에서는 뭐를 배울 거냐?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용어는 정리하고 갈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등비 수열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게. 일반 수열이에요. 일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그냥 수열을 갖다 나열시킨 건데 그냥 나열시킨 건 아니고 당연히 규칙을 가지면서 나열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큰 챕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걸 갖다 이제 등차수를 일단 배울 건데, 용어를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수열을요 쭉 나타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지 좀 볼게.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그 다음에 뭐 나오겠니?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고요? 9. 그 다음에 뭐 나올까?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 이런 것들을 수열이라고 하고, 저기서 지금 맨 첫 번째 있는 것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항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첫 번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두 번째 있는 항은 당연히 무슨 항이겠어? 두 번째 항이 되시겠죠. 그럼 세 번째 있는 숫자는 세 번째 항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땡땡땡 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n 번째가 존재하시겠지. n 번째가 존재하실 거고, 우리의 목적은 n 번째에 있는 저 항에 숫자가 도대체 뭐 나올 거니? 이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야. 또는 내가 어떤 숫자를 봤을 때 얘가 몇 번째 항에 존재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 이거를 한 땀 한 땀 다 일일이 손으로 써가면서 25,797번째 항까지를 한번 막 써본 거야. 그냥 미친 짓이지. 하다 보니까 이걸 쓰는 사람들도 뭐가 와? 현타가 왔겠지. 내가 이걸 도대체 뭐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는 굳이 내가 이것들을 다 일일이 한 땀 한 땀 쓰지 않더라도 조금은 쉽게 내가 얻어낼 수 있게 뭔가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거를 수식화 시켜놓는 거를 귀납적 정이라고 그래. 있어 보이지? 그런 걸 우리가 귀납적 정이라고 그러는데, 귀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아직 그런 단어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번째에는 얘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특정화시켜서 규칙을 갖다가 하나의 식으로 만든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반항이라고 해요. 항을 갖다가 일반화시켰다는 뜻이야. 항의 일반화야.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5가 되고 네 번째 항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보더라도 얘네 몇 번째 항에 노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을 쓰실 때 어떻게 쓰냐? 내가 이제 A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이 있어서 내가 여기다 중괄호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 아, 얘는 수열이란 뜻이야. 자, 약간 이제 집합의 기호로 보면 돼. 전체 중괄호 안에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들을 항을 갖다가 여기다 모았다 라는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자, 얘가 이제 수열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항은 일반적으로 그냥 요 안에 있는 얘를 갖다가 이제 일반항이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나를 봤더니 누가 보더라도 얘는 무슨 수예요? 홀수가 되죠. 홀수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홀수들에 대해서 n번째에는 뭐가 올까요? 2n-1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딱 존재하실 거고, 얘가 너를 넘어서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고 얘가 넘어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제 50번째 항에는 뭐가 올까? 50번째 항에는 뭐가 올까? 빨리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생긴 거야. 자, 여기서 내가 n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냐면 항의 넘버잖아요. 항의 넘버인데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냐?
첫 번째 항 이렇게 써 있는 게 너무 귀찮아. 야, 네 글자나 써야 돼. 첫 번째 항 네 글자나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표기하기를 첫 번째 항을 갖다가 A 아래 첨자에 1이라고 이렇게 써주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 되시는 거니까 A2, 세 번째 항이 되시는 거니까 A3, 네 번째 항이 되시는 거니까 A4, 다섯 번째 항이 되시는 거니까 A5. 이런 식으로 와서 n번째 항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쓸 수 있겠다는 얘기냐면 AN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럼 너희들이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봐서 아시겠지만 요 들어가는 여기 이 아래 첨자로 들어가시는 요 자리는 반드시 어떤 수들로만 이루어지냐면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연수고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얘네는 뭘 나타낸다고요? 지금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시다.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시다. 자, 그래서 이 일반항을 갖다가 내가 2n-1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이런 컨셉이야. 잘 봐봐. 잘 들어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제 내가 n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딱 집어넣어 봤다 쳐봅시다. n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a에 3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었으니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가 5라고 하며 세 번째 항의 숫자가 5가 나왔습니다가 확인돼? 자, 여기까지 확인됐니? 자, 두 번째 나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그렇다라 친다면 n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딱 갖다 집어넣어보자. 자, 그러면 a의 10번째라고 하는 애가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을 거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가 지금 19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너희들이 뭔가를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구조로 내가 뭐 하나만 딱 써볼게. fx라고 하는 애가 이 x의 마이너스 1이라며 내가 x에다가 지금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f의 3이라고 하는 애가 현재 5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x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f의 10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19입니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열의 항의 번째 수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이 몇 번째에다가 뭐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이 마치 우리가 뭐와 같다라고 생각해도 돼? 함수 체계와 동일한 거야. 정확히 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수열은 우리가 뭐로써 받아들이셔도 괜찮다? 함수라고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거야. 대신 자,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설명을 했는데 자, 수열은요. 수열을 우리가 뭐로 받아들이면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얘가 함수 체계와 정확히 일치하세요. 자, 내가 어떤 자연수들을 1, 2, 3, 땡땡땡 갔을 때 자, 너희들이 갖다가 어떤 숫자들이 결정되는 거잖아. 지금 1, 3, 5, 땡땡땡 가면서 첫 번째 넣었을 때 너, 두 번째 넣었을 때 너, 세 번째 넣었을 때 너랑 관계가 AN의 관계로 만들어지고 있으신 거지. 지금 지금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다시 바꿔서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숫자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숫자를 집어넣었어 A2. 세 번째 숫자를 집어넣은 A3. 자, 이렇게 계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자, 우리는 F의 N이라고 하는 애가 A의 N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함수 체계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함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라는 건 모든 숫자들을 쭈르륵 나열시키는 연속적인 함수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다 사용이 돼야 돼. 하지만 여기는 넘버 자체, 일반 항에 써지는 이 넘버 자체, 넘버라는 체계 자체가 번째 수를 뜻하는 거고 순서를 뜻하는 거니까 자연수만 사용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얘기할게.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이 함수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열이 뭔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등차 수열로 넘어가 봅시다. 아직 등차 수열 시작도 안 했다 얘들아. 아 이게 밥 먹고 수업을 해서 그런가 숨이 차네. 배부른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배에서 막 너희는 내가 너희들한테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어요. 웃어? 웃어? 살쪄서 그런 거겠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에 갖다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내가 두 가지 컨셉으로 좀 얘기할 거야. 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이가 일정하다는 이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는 얘기를 하고 영어로 common difference야. common difference니까 공통된 차이겠지? 영어 뜻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맞지? 영어를 논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내가 영어랑 지금 내외 중이거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영어라는 친구가 나랑 좀 안 맞더라고. 나 그게 너무 소름 돋아. 그 발음할 때 막 혀 꼬면서 Z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소름 돋아. 그래서 나 어릴 때부터 너무 싫더라고. 우리 이제 수학할 때는 Z를 쓰더라도 그냥 내가 Z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 이걸 발음하면서 내가 야 Z가 너무 좀 오글거리지 않니? R 얘기해야 되는데 봐봐 야 지금 이게 R이거든 얘들아. R이 이렇게 되는데 발음도 안 돼. 영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걔랑 좀 안 좋아요. 사이가 내외 중이에요. 자, 어쨌든 커먼 디퍼런스에서 우리가 공차를 일반적으로 이제 기호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 D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숫자를 이제 한 땀 이제 나열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사연이 무슨 끝났니? 자, 아까 전에 썼던 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 1, 3, 5, 7 땡땡땡 가고 있는 이러한 수열인데, 자, A1이죠. 여기가 A1이실 거고 여기가 A2가 되고 A3이 되고 여기가 A4가 되고 이거 뭐가 되는 이러한 수열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간격을 갖다 확인해봤을 때 바로 그 다음 칸수로 가는 컨셉을 좀 해주세요. 자, 바로 다음 컨셉으로 가는 너와의 차이가 지금 정확히 얼마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야? 2씩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바로 그 다음 칸수로 가실 때 또다시 한번 2가 더해지는 거니까 자,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한번 쭉 나열시켜보자. 자, 이렇게 써볼게. 이제 우리가 규칙을 좀 보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세로로 좀 써주는 거야. 세로로 좀 써줄 거야. 자, 여기 A1이라는 애가 있어. 내가 A1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항이잖아요. 이거를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 항이잖아요. 이거랑 같은 말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초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항이라는 것도 같은 단어 뜻이야. 자, 내가 가끔 가다가 이제 나는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야. 초항이 이거야 라고 해도 초항이라는 게 첫 번째 항을 뜻하는 거구나.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 하나의 약속인 거야. 단어야. 자,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을 내가 A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가실 때 얼마만큼이 추가됐어? 공차만큼이 추가된 건데 공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D라고 논다고 했으니까 자, 얘가 지금 현재 D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해 돼?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그 다음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만큼이 더해진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간혹 가다가 또 드립 생각하는 애들 있을 거야. 저 인간이 왜 이 드립을 안 날리지? 자, 옆집에 있는 그 공차 아니에요. 거긴 펄이 마신. 그 다음 번째 항으로 갈 때 봅시다. 자, 그 다음 번째 항으로 갈 때를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너한테서 몇 번의 공차가 추가돼야 돼? 한 번, 두 번의 공차가 추가되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그 전항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 전항을 기준으로 보자면 너가 지금 공차만큼이 추가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그럼 내가 네 번째 항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자, 네 번째 항으로 간다고 쳐보면 여기에서 지금 몇 칸이 추가된 거야? 세 개의 공차가 더해진 거겠지. 그럼 내가 이걸 땡땡땡 갖고 땡땡땡 가서 내가 몇 번째인지 모르는 그 이 n번째 항에 대해서, 자, n번째 항에 대해서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건데, 얘네가 어떤 규칙을 가지나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이 똑같은 말 많이 하지? 네, 근데 똑같은 말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변하는 것이 있어. 자, 규칙을 찾을 때 변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변하지 않는 것. 자, 이것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지금 세로로 쭉 쓰면서 너희들이 어떤 규칙적으로 내가 수를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 변하지 않는 게 누구야? 변하지 않는 게 누구지? A. 다시. 자, 읽을 때 얘들아, 우리 영어 시간 아니잖아. 리딩하지 말고 의미대로 얘기해봐. 변하지 않는 게 뭐야? 의미 다 써줬는데 의미대로 얘기를 해보자고. 변하지 않는 건 누가 변하지 않았어? 그래, 니들이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두 달째 다 돼가는데 내가 물어보면 한 명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변하지 않아? 첫 번째 항이 변하지 않아. 다시, 초항은 변하지 않았지. 초항은 변하지 않았어. 초항은 그대로 와. 그리고 나서 누가 변하는지를 좀 봅시다. 첫 번째 항에서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두 번째 항에서 지금 하나의 공차가 더해졌고, 세 번째 항에서는 두 개의 공차가 더해졌고, 네 번째 항에 됐더니 3이 됐어. 그럼 이 첫 번째 항을 내가 기준 잡을 때 봐봐. 2가 1이 됐고요. 3이 2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0D라고 보셔도 상관없죠. 이 번째 수와 공차의 개수가 딱 몇 칸 차이 나도록, 한 칸 차이 나도록 세팅이 되는 거지. 아, 여기가 n-1 D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지는 이만큼을 갖다가 뭐라고 읽냐면 등차 수열에 1 반 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이거는 공식이시니까, 하나의 공식이세요. 공식이시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외우셔야 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끌어내실 수가 있으셔야 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할게. 자, 이런 얘기도 할게.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얘가 어떤 수열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두 개의 항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니,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였거든.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질까요? 그것을 갖다 확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지를 본 거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러면 앞에 거 항에서 그 다음 항의 관계를 갖다 지금 쳐다봤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앞에 거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다음 번째 거의 항의 관계를 봤는데 그 전 거 기준에서 공차만큼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네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아이, 됐어요. 저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죠. 지금 내가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에서 요만큼 나와져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써보자. A1에서 A를 빼시면 얘가 지금 현재 0이신 거죠. 자, A2에서 내가 A1이라고 하는 걸 빼시면 공차만큼의 차이가 나시죠. A 세 번째에서 A 두 번째를 빼셔도 무조건 뭐만큼의 차이가 나요? 공차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럼 첫 번째 좀 빼고 갑시다. 자, 요렇게 차이가 나실 거고,
자,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더라도 여전히 나는 뭐만큼의 차이가 나? 공차만큼의 차이가 나시지. 여기까지 해되니? 그럼 내가 이거를 땡땡땡땡땡땡 갔을 때, 자, 순서 봐봐. 여기는 2, 3, 4부터 출발하시고요. 여기는 1, 2, 3부터 출발하시니 내가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간다라 치면 여기서 내가 A의 n번째를 뺀 거고, 자, 요 앞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숫자 기준 한 칸이 늘어난 거지. A의 n 플러스 1번째에서 A의 n번째를 뺐더니 모두가 다 뭐로서 일정했단 얘기야? 공차로서 일정해졌단 얘기야.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한 수식 관계를 이렇게 쳐다봐도 되지 않을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A의 n번째에서 D만큼 추가된 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이 수식 관계를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데 나는 주로 이렇게 봐요. 자, 나는 주로 이렇게 보고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수열을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 얘기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감각을 느껴야 돼. 자, 이 일반항에 대한 감각을 좀 느끼게 해드릴게요. 느끼게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되게 감각적인 상황이거든. 내가 이렇게 할게. 두 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죠. 두 항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항 두 개 사이의 관계야. 자, 공식을 써줬잖아. 너희들이 이 공식을 받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유도를 해줬잖아. 근데 아무런 감정을 아직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얘기해드릴게. 자, 봐보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 A1, A2, A3, A4, 자, A5, A6, A7, A8, 자, A9라고 써놓고 A10이라고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지금 등차 수열임을 내가 밝히고 갈게요. 자, 현재 상황은 등차 수열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다음으로 갈 때 D만큼, 그 다음으로 갈 때도 D만큼 늘어남을 알 수 있니? 그럼 내가 편하게 좀 생각해보자. 한 칸 기준, 첫 번째 초항 기준으로 세 번째 항을 가려면 공차가 얼마만큼 추가된 거야? 공차 몇 개 추가됐지? 2개 추가된 거지. 펄 2번 넣은 거라고. 아, 이거 여학생들 아는데 남학생들 못 알아듣는다. 아, 이거 여학생들은 알아들었어. 펄 2번 추가한 거라고. 공차 2번 넣은 거라고. 아, 개노잼이야. 자,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볼게. 첫 번째 하는 기준으로 여덟 번째 있는 애를 보고 싶어. 여덟 번째 있는 애는 그 공차가 몇 번 들어간 거니? 공차 7번 들어간 거지. 이제 니네들 집에 갈 때 생각한다. 집에 가는 길에 여기 너네 가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있지. 그렇지? 반대쪽 올라가는 사람들. 가면서 공차 보면 생각난다 이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이죠. 내가 여기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총 몇 번의 공차가 추가된 거야? 7번의 공차가 추가된 거야. 그래? 그럼 이 칸수를 갖다가 무조건 초항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애랑 6번째 있는 애도 정확히 3칸 차이네. 3칸 차이네. 네 번째 있는 애랑 10번째 있는 애도 정확히 6칸 차이가 되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잘 들어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좀 쭉 써볼 테니까 잘 봐봐. A의 10번째가 있어. 내가 여기서 지금 A의 5번째를 갖다 썼더니 5개의 공차가 출현하셨지. 여기서부터 세봐. 하나, 둘, 셋, 넷, 5번이 추가돼야 돼. 그래? 그러면 A의 2번째에서 내가 A의 8번째를 갖다 보려면 2번째에서 8번째로 갔을 때 내가 잘못 썼어. A의 8번째에서 2번째까지의 관계를 보니까 얘는 6개의 공차만큼이 추가되시네.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지금 일부러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지금 증가하는 쪽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방금 전에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써도 돼. 자, 2번째를 기준으로 8번째로 본다. 8번째를 기준으로 2번째로 간다 쳐봅시다. 다시요. 8번째를 기준으로 2번째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공차만큼이 뭐가 되는 거니? 내가 이쪽이면 플러스 D씩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넘어갔으면 공차만큼씩 빠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냐?
공차만큼씩 빠지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D가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써볼게. A의 7번째에서 A의 3번째에서 7번째 간격의 차이를 봤더니 4칸만큼의 차이가 빠지면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너희들 분명히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렇게 풀 거거든. 어떻게 풀 거냐? 거기 지금 막 필수 예제 밑에 뭐라고 써있냐? 뭐 A 플러스 M 플러스 A에 대해서 D에 M-1 D 공식 써가지고 첫 번째 항 이거, 두 번째 항 이거 갖다가 그냥 뚜까뚜까 계산하는 걸로 계속 설명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니들이 공부할 때도 막 개념 막 공식에다 때려 박아서 하려고 하는데 느껴보자고. 뭘 느끼자는 얘기냐면 봐봐. 잘 봐.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계속 만들어지는데 니들이 어떤 규칙성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제 너희들 느낄 거야. 10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의 간격이 정확히 몇 칸이야? 5칸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5D가 나온 거야. 이해돼? 얘가 지금 5D잖아. 5D잖아. 여기 5D지. 여기가 5D지? 자, 그러면 여기가 8일 거고 여기가 지금 2가 될 거야. 8이 되고 2가 되면 정확히 6칸 차이니까 얘가 6D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 시켜봐야 되나? 이거를 갖다 일반화 시켜볼게. 땡땡땡 가서 K번째에서 L번째를 갖다 빼면 이쁘게 쓰자. 자, K번째에서 L번째를 뺐다가 친다면 K번째에서 L번째를 뺀 것만큼의 공차가 발생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K번째에서 L번째만큼의 뺀 것의 공차가 발생하시는 건데, 아이고 인간들아, 뭘 새로운 공식이라고 쓰고 있니? 여기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저 일반항 봅시다. 저 일반항에서 초항 관계를 딱 넘겨보죠. A의 N에서 A의 초항이시니까 A를 갖다 A1이라 쓰셔도 되나요? 자, 얘가요 정확히 N-1의 공차의 관계를 가지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식을 봤으면 공식을 갖다 내 맘대로 변형도 시켜보고 만들어보고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 읽는 게 아니야 얘들아. 제발 영어로 읽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리고 의미로 읽으시라고요. 의미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얘네들의 관계를 보고 싶다는 얘기는, 자, 항 2개짜리의 관계를 보고 싶어. 그리고 항이 2개가 나왔고 등차임이 밝혀졌어. 등차임이 밝혀졌고 얘네들의 관계를 보고 싶다면, 자, 너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관계를 보고 싶어? 빼요. 일단 빼봐요. 일단 빼는 거야. 몇 번장이 주어졌고 몇 번장이 주어졌고 그게 주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빼보는 거야. 자, 일단 빼보고 나면 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기 편한 거야? 아, 공차의 정보를 얻어내기가 편하시겠죠. 자, 공차의 정보를 얻어내기가 쉬우신 거죠. 자, 내가 지금 다 계속 관점을 등차 수열임에도 불구하고 등차 수열에서 지금 관점을 공차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치? 내가 메인을 이루고 있는 게 무슨 차야? 공차야. 등차니까 공차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볼게.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앞전에 수열이란 파트를 딱 들어가면서 너희들한테 무슨 개념을 도입을 시켰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과 함수라는 것이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열리지. 함수의 상황과 수열의 상황은 정확히 동일한 상황이시다. 그러면 이 수열은 현재 n에 대한 수열 자체가 n에 대한 수열 자체가 n에 관한 함수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n에 관한 함수라 생각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계 또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너에 대한 관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개 좀 하죠. 자, 이거 묶여있는 거 전개 좀 할게요. 자, 묶여있는 거 전개하면 dn에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생기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잘 봐. 이거 진짜 중요해. 얘가 n이 변수지. 저 자리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 2, 3, 4를 차례대로 집어넣을 거지.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n 값이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자, 얘는 지금 읽어봐요. 얘가 얼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얘들아 이거 읽어볼래? 이거 읽어볼래? 이거 읽어볼래? 이거 뭐라고 읽을 거야? 뭐라고 읽어? D라고 읽으면 죽인다. 공차지. 얘가 뭐라고요? 공차요. 그럼 공차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사실상 숫자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읽어봐. 초항이지? 이거 뭐야? 공차지? 그냥 어차피 이거 계산해봐야 이만큼이 지금 현재 뭐가 될까? 숫자니까 이만큼은 상수라고 보셔도 되나? 그럼 이거를 보면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 이 수열은 누구에 대한?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보이니? 1차식이지. 등차 수열을 싹 정리해봤더니 뭐에 대한? 뭐에 대한? n에 대한 여기를 내가 이렇게 쓸게. 그냥 별이라고. 자, 이렇게 쓸게. 별이라고. n에 대한 몇 차식이 되더라? 1차식이 되더라. n에 대한 1차식이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자, 함수로 치자면 몇 차 함수가 된 거지? 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신 거야? 1차 함수가 되신 거야. 그럼 얘가 1차 함수가 되셨다는 얘기는 무슨 선이 나오겠다는 얘기지? 직선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던 걸 잘 떠올려보죠. 우리가 직선이란 컨셉이 나왔어. 직선이란 컨셉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딱 정확히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정확히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이 기울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나는 점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울기고 두 번째는 지나는 점을 파악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울기 자체가 알기가 좀 어려운데 지나는 점 두 개만 있어도 되는 거지.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지나는 점이 몇 개만 있어도, 지나는 점이 두 개만 존재하셔도 내가 기울기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직접식 세워야 되잖아.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직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 이거거든? 그러면 얘가 정확히 함수 관계로 쳐다봤을 때 지금 니들이 보고 있는 이 D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바로 직선의 입장에서 뭐에 해당하는 애가 돼? 기울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지 않나? 얘가 바로 뭐랑 같을 거라고요? 공차랑 같으신 거죠. 내가 일반항을 쳐다봤는데 일반항이 뭐에 대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등차 수열이고 최고차항 개수 1차항의 개수가 공차임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로 주고 계시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 친다면 그럼 내가 나머지 뒤쪽에 있는 너까지 채우려면 지나는 점이 필요하지. 지나는 점이 필요하니까 얘는 결국 공차와 한을 찾는 것이, 한 개의 한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겠네요.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애가 뭐에서 출발? A 플러스 n-1 D의 관계를 가지며 얘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건 공식이시니까 좀 암기가 필요하신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항 사이의 관계는 차이만큼 일어나신다. and 자, 얘는 공차를 기울기로 하시는 하나의 직선이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가지 문제들을 좀 볼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278번 문제들부터 좀 볼 거예요. 278번 문제를 볼 거고 좀 보시는 방법을 좀 볼게요. 278번 문제 1번이야. 자, 첫째 항이 2가 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지금 현재 11이라 돼 있으면 네가 지금 몇 칸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3칸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자 3D가 현재 11이라고 계산이 되니까 3D가 현재 9라고 계산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의 공차는 3입니다가 바로 보이실 거고, 자 두 번째 첫 항이 지금 3이에요. 첫 번째 항이 지금 현재 3이시고, 그 다음에 5항이 다섯 번째 항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건 너랑 너랑 정확히 몇 칸 차이야? 4칸 차이만큼의 공차가 일어나셨고, 그 차이가 현재 마이너스 8만큼 일어나셨죠. 자 마이너스 8만큼 일어나셨으니 너희들의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사실 얘기해볼게. 자 지금 이 수열, 첫 번째 있는 수열, 첫 번째 있는 수열을 내가 갖다 한번 써볼게. 2가 될 거 그 다음에 5가 될 거고, 공차가 3이시니까 공차가 플러스 3씩 일어나시는 거니까 2가 되고 5가 되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8이 될 거고 그 다음은 11이 되면서 얘가 땡땡땡 이렇게 갈 거야. 자 두 번째 있는 수열을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있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지금 현재 3이신데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땡땡땡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은 직선이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지. 얘는 직선이지 않니?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결국에 이 공차가 결국은 뭐가 되는 애였지? 직선에서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애였어. 공차라고 하는 애가 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기울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직선이 가지는 성질이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지. 얘는 그러면 점점 커지겠네. 사실 이 직선을 연결을 시키면 안 돼 얘들아. 우리가 좌표 평면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 표현을 하신다면 자 이쪽이 현재 n축이 되시는 거고, 너희들에 대한 일반항의 계산 결과값을 y축 세로축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기 시작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가실 거고, 자 이것만 써볼게. 자 그럼 여기는 2가 되실 거고 5가 되실 거고, 두 번째 그 다음 너가 왔을 때 8이 되면서 원래는 이렇게 점들로 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얘를 이렇게 그냥 이어버리자고. 그럼 직선의 형태가 나오면 보여? 직선 형태가 나오면 보이니? 여기까지 해야겠니? 그럼 기울기 자체가 양수시니까 얘는 증가하시는 거고, 얘는 그럼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얘는 감소하는 형태가 되시겠구나.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직선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만들어 봤다 쳐봅시다. 기울기를 만들었다 쳐보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점에 해당하는 애가 지금 뭐가 되겠니? 1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내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가 네 번째 항이에요. 요 간격이 3이실 거거든요. 1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항까지 3만큼의 간격을 가졌고 11에서 9까지 지금 얼마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 9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으니 얘네들은 여기서 내가 어떤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도 똑같이 그 기울기가, 얘는 한 칸이 증가하셨지? 위로 3칸이 증가하셨으니까 그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됐니?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281번 문제 봅시다. 자 281번 문제 제2항이 2라고 되어 있고요. 제7항이 13이래요. 자 이렇게 써볼게. A2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3이시고, 자 A7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13이신데 너하고의 간격이 몇 칸 간격이야 그럼 이제? 얘들아 간격 봐봐. 2에서 7이면 몇 칸 간격이지? 5칸 간격이지? 근데 얘네들의 숫자의 차이다. 수의 차이도 몇 칸이 돼요? 10이 되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차에 해당하는 애가 얼마만큼이다? 2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를 굳이 봐봐. 너희들 저 위에 보면 필수예제에 풀이라고 써있고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써볼게. 그냥 이건 봐. 그냥 여기 나를 봐. 얘들아 나를 봐. 그냥 원래대로 그냥 너희들 해설지에 있는 풀이대로 내가 여기 있는 거 써줄 테니까 봐봐. 두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D가 한 번 추가돼서 얘가 3이야.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6칸의 공차가 차이가 나시는 거니까 이만큼이 지금 13이야. 그럼 내가 두 식을 연립을 하실 거니까 여기서 뺐다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얘가 지금 D값이 2가 되면 알 수 있는 거를, 이걸 굳이 식을 써서 알아야겠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이걸 굳이 식을 써갖고 초항 기준을 잡아야겠냐고. 내 말이 이해돼? 내가 초항 기준으로 잡지 않아도 모든 항들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간격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야. 초항에 너무 목매지 마. 답지풀이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 특히나 수열은. 알겠니? 특히나 수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니? 이 풀이 과정 자체가 너무 좀 불필요한 풀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칸 증가했고 너희들의 차이가 10칸이시니 이건 암산으로 눈으로 보더라도 아 얘는 공차가 이겠구나라는 게 바로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일반항을 구할 때는 잘 봅시다. 자, 직선의 컨셉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지. 기울기 나왔잖아. 이게 몇 n이야? 2n이라고. 그리고 뒤에 지금 얘가 뭐가 올지 알아? 몰라? 이것만 찾으면 돼. 이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지나는 점으로써 항들이 봐봐요. A2가 3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2, A2가 됐다는 거야. 잘 봐. 7, 얘는 7, A7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지나는 점의 관점이라고. 그럼 내가 2 넣었을 때 3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2 넣었을 때 3만 넣으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죠. 아, 저 인간이 말하는 거 뭔지 모르겠네. 공식에 집어넣을게. 초항이 얼마야? 그럼 얘 초항이 얼마짜리니? 얘가 지금 공차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초항이 그럼 1이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초항이 1인 거야. 자, 그럼 내가 AN이라고 하는 거는 1에 플러스 N-1의 공차가 2시라고 해. 그럼 내가 이거 풀어도 2N-를 똑같이 나오죠. 아, 이 불필요한 작업들을 왜 하냐고 도대체. 그리고 내가 이 공식을 쓰려면 얘들아 이 공식을 쓰려면 무조건 초항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공식을 쓴다 치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써놓은 거 봐봐. 공식이 아닌 내가 그냥 이 풀이로만 딱 보면 이거 초항 몰라도 되지 않아? 공차 나왔으면 끝난 거잖아. 이해돼? 뭐가 더 편할지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199는 몇 번째 항인가? 아, 그러면 2n-1이라고 하는 너의 계산 결과가 199가 되는 거 그걸 만족하는 n은 몇 번째가 될 거니? 몇 번째가 될 거니? 100번째가 되시겠네요. 얘는 100이 되시는 거죠. 끝났잖아요. 이걸 뭘 굳이 풀이를 길게 쓰고 있겠냐는 거야, 내 말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 282번 문제 봐봐. 그 바로 밑에 있는 282번 문제를 보시면 자, A7이라고 하는 애가 70이래요. A7이 현재 70이시고 A의 10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61이신데 너와 너의 지금 간격 차이를 또 보자고. 얘들아 이 경향성을 좀 느껴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어? 공차가 양수면 값들이 계속 갈수록 증가할 거야. 공차가 없으면 계속 갈수록 숫자들이 감소할 거라고. 근데 얘가 지금 70에서 61이 됐거든? 7번째 숫자가 70이고 10번째 숫자가 61이면 얘가 일로 가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야? 감소하는 상태가 되셨으니까 아 공차는 현재 음수라는 게 바로 보이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두두 그냥 계산하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요. 의미를 알고 계산하는 거랑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우당탕탕 그냥 계산하는 거는 육체 노동을 하니 수학을 하니의 차이인 거니까. 얘가 일로 갈 때 이렇게 가면서 지금 줄었어. 그럼 몇 칸만큼 줄었는데? 9칸만큼 줄지 않았어? 얘랑 너랑 공차의 차이가 몇 디나? 3디나. 걔가 마이너스 9래.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게 바로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시네요. 그럼 내가 너에 대한 일반항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그럼 너에 대한 일반항을 찾아보면 일단은 일반항 자체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이시니까 마이너스 3n이 되실 거고요. 7을 집어넣었을 때 70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7 집어넣어봐요. 아니 너무 복잡한데? 그럼 10 집어넣어요. 얘도 있잖아요. 얘도 지난 점이잖아.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인데 내가 뒤에 얼마를 더해질지 모르겠으나 얘 계산결과 61이래. 플러스 여기 91이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야, 이제 좀 친숙한 거 나오니까 좀 알아듣겠어? 막 직선 갖고 얘기해주니까 좀 알아듣겠니?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얘가 지금 나왔는데 자, 잘 생각해보자. 얘네들은 잘 봐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직선의 경향성이 감소가 꼭 있으세요. 그럼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n축을 딱 지나는 순간이 오겠지. 잘 들어, 잘 봐. 얘들아 여기까지 너희들 가상의 y축이 있는 거다. 양수고요. 그 다음 칸으로 갈 때 음수고요. 그러면 여기선 양수였다가 갑자기 그 다음 칸으로 갈 때 음수가 되는 순간이 한 번은 존재하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수열이 정확하게 끝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중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얘가 지금 또 이렇게 쭉 가는데 봐봐. 자, 감소하고요, 감소하고요, 감소하고요. 여기서 얘가 0이고요, 감소하고요, 감소하고요.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이러나 저러나 어떤 순간이 존재하냐면 양수였다가 음수로 딱 바뀌는 순간이 한 번은 존재하는 거지. 그럼. 자,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나요? 너에 대한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번째 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럼 여기 있는 부등식 풀었다 쳐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애가 뭐보다 큰 거지? 3분의 91보다 큰 거고 얘는 30보다는 큰 거잖아요. 그럼 몇 번째 항이겠어요? n이라는 거? 31번째 항이 되죠. 잠깐만. 계산 맞지? 30분의 31인가요? 네. 31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무슨 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돼? 그럼 왜 나 여기다 32라고 썼지? 91이야. 30과 30분의 1이니까 맞죠? 맞죠? 되셨죠?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잠깐만요. 하나만 좀 따져보고 가죠. 여기다가 30을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되나요? 90이 되죠? 맞죠? 31번째. 왜 내가 써놓고 나를 못 믿었을까? 자, 그럼 283번 문제부터 좀 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어, 283번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284번으로 볼게. 자, 284번이야. 자, 등차 수열이 마이너스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x1이 있고요. x2가 있고요. 땡땡땡 가서 뭐가 있냐? xn이 있고 얘가 지금 30인데 너희들에 대한 공차가 2가 됐고 자연수 n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연수 n을 구해주세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를 추가시켰대요? n개를 추가시켰대요. n개를 추가해서 무슨 수열을 만들었냐면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야? 항 사이의 간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지? 근데 여기 중간 사이에 껴들어갔으니까 얘가 번째 수가 살짝 좀 밀리지 않을까 얘들아? 전체적으로 숫자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x1이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두 번째 항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애가 세 번째 항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이거를 땡땡땡 봤을 때 이 xn이라고 하는 결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시는 거고 너가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의 항이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너하고 너 사이에 항 사이의 간격을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현재 n 플러스 2번째가 나왔고요. 얘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주면 정확하게 몇 개의 간격이 나와? 뺀 거에 정확히 뭐가 되시면 공차만큼이 곱해지시면 너한테서 너를 뺀 차이가 되시는 38만큼의 간격이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항 사이의 간격. 자, 그럼 n 플러스 1에다가 여기서 공차가 2라고 하셨으니 얘가 지금 38이 되실 거고 n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나요? 약분했으니 19가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n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8번째 항이 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자,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를 하고 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컨셉이 하나 나와. 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컨셉이 나오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를 내가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어떤 세 수가, 세 개의 숫자가 세 수인 A, X, B가 이거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에 있는 X를 A와 B의 중항이라고 해요. 가운데 있는 항이죠. 여기서 중자가 가운데 중자.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냐. 자, 간격 보자 그랬죠. 되게 당연한 얘기야. 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 친다면 너랑 너랑의 간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X-A랑 너와 너의 간격에 해당하는 B-X의 간격이 정확히 같으셔야 등차 중항이 되지.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는 걸 한쪽으로 몰아서 이 X라고 하는 애가 A의 플러스 B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으며 X라고 하는 애는 자, 이거 잘 봐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등차 중항이라고 읽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읽을 거야?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이제 빨리 고민하세요. 내가 저거 영어로 읽으면 또 저 인간 또 뭐라 할 것 같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B요라고는 못 읽겠고 자, 뭐라고 읽으셔야 될까요? A라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항이죠. B라는 것도 하나의 항이죠. 항이 몇 개야? 두 개야, 도연아? 두 개를 더하고 몇 개로 나눴어? 두 개로 나눴어. 이런 관계가 뭐지? 평균. 얘는 지금 그렇다면 평균이 되시는 거네. 여기까지 해되니? 얘는 지금 그렇다면 평균이 되시는 거고 평균이 됐다는 얘기는 잘 들어봐. 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쳐보자. 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쳐볼게. 잘 봐. A1부터 시작해서 A1, A2, A3, A4, A5, 자 A6, A7까지 이렇게 해서 7개의 항이 있다라고 쳐볼게. 7개의 항이 있다고 쳤을 때 너희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지점은 자 너하고 얘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임을 밝히고 얘기하자. 등차 수열인 상태에서 너랑의 평균 지점에 해당하는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어? 여기에 존재하시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너희들의 중앙에 해당하는 애는 너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저렇게 간격이 벌어지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연속되는 세 개의 입장에서도 얘가 지금 현재 중항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지금 연속된 세 개를 갖다 치더라도 너가 중항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땅 가가지고 요만큼을 갖다가 본다고 치더라도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는 상황이야? 중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까지 이해가 됐나?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내가 이거를 또 수식 관계로 또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얘가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 항이지. 그럼 내가 이걸 일반항 관계로 봤을 때 A의 n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봐되니?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로 써도 돼? 그러면 너희들을 더한, 양쪽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너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두 배 n 플러스 1번째가 A의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하고 같겠네요. 2번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 관계가 주어졌다 치면 어떤 수열을 갖다 보는데 이러한 관계식으로 나타났다 치면 나는 이제부터 너를 무슨 수열로 해석해도 괜찮다? 얘가 등차 중항을 뜻하고 있는 거니 결국은 등차 수열이 되시겠다고 판단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지금부터 내가 너네들한테 계속 뭐를 지금 주입시키고 있냐면
첫 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 첫 번째 항과 그 다음 번째 항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내 말 이해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심지어 지금 뭐까지 온 거야? 그 다음 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자 기준, 그 다음, 다음 번째, 그 다음 번째. 이 세 개의 숫자에 대한 관계식도 보여줬고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항에 대한 관계식도 보여줬어. 지금 내가 지금 계속 너희들한테 등비수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런 관계를 주입시킬 거야. 왜? 우리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는 규칙성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거거든. 일반적인 수열이야. 그러니까 규칙이 드러나 있지 않아.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 돼. 그런 수열들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일반적인 수열이야.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지는지, 등차의 관점을 가지는지, 등비에 대한 규칙을 가지는지 모르겠어. 등차인지 등비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수열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이런 관계식들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그럼 이 관계식 이끌어냈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표현법들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나하나씩 지금 너희들 알게 모르게 내가 좀 던지고 있는 거라고. 자, 그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 할 거냐면 점화식이라고 할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점화식이라는 단어. 개똥같이 어려운 단어. 네.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등차 중앙은 왜 중요하냐? 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 자, 근데 이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 보면 좀 의심을 한번 좀 했었어야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자, 봐봐요. A1, A2, A3, A4, A5, 자, A6, A7 이렇게 돼 있다고 쳤었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중항이 어디니? 중항이 어디니? 너의 중항은 여기에요. 얘가 지금 현재 등차 중항이세요. 자,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데, 잘 봐봐. 현재 내가 써놓은 항의 개수가 몇 개지? 몇 개야? 뭘 세고 있냐, 이걸 하나하나 세고 있냐? 몇 번째 항이야? 그럼 몇 개의 항을 내가 써놓은 거지? 7개의 항을 써놨어요. 그럼 7개라는 건 우리가 자연수 입장에서는 홀수개죠. 홀수개만큼을 써놨더니 등차 중항이, 그 항이 내가 보는 수열 안에 존재해. 여기까지 인정? 항의 개수가 홀수개가 됐다? 그랬더니 그 내가 보려고 하는 등차 중항이 실제 수열 안에서 존재해. 몇 개 있어? 짝수개지. 그럼 너희들의 중항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희들의 중항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만큼만 봤을 때 내가 전체적인 수열의 중항은 없네. 왜 없지? 첫 번째 항이라, 여섯 번째 항이라 반으로 나누면 사실상 항의 넘버상 1이라는 숫자랑 6이라는 숫자랑 반으로 나누게 되면 2분의 7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아닌 분수로 떨어지지. 그렇다는 얘기는 항의 넘버가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는 거야, 드러나 있지 않는 거야? 드러나지 않아. 항에 없잖아. 등차 중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디 안에? 항 안에 존재하지 않아.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근데 잘 들어요. 그런데 존재하진 않거든. 항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등차 중항이에요. 봐봐. 책상이 여기 하나 간격 사이에 내가 의자 하나를 딱 놨잖아. 그러면 이 책상과 이 책상의 딱 가운데 너야. 있지. 근데 여기서 내가 책상 하나를 더 갖고 와서 하나, 둘, 셋, 넷. 자, 가운데를 봅시다. 가운데 없네.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 있지. 숨어있지롱. 숨겨놨다 생각하죠. 없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자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되니? 다시, 실제로는 존재하는 값이야,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근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한 이쯤에 존재하시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한 이쯤에 존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내가 이게 왜 조인가 왜 있지도 않은 거 있다 그러지? 뭐냐면 등차 중앙은 대칭의 중심점이죠. 우리 대칭 관계 볼 때 반드시 뭐예요? 한쪽 끝과 한쪽 끝에 평균을 봤었지. 지금도 보면 평균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대칭의 중심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대칭의 중심이야. 내가 여기서 봐봐. 너희들 이제 눈에 보기 편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칭은 정확히 내가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대칭이시고요. 대칭 관계예요. 수의 관계가 대칭 관계가 되는 걸 보여? 그러면 여기서 6개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대칭을 그럼 어떻게 이뤄? 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내가 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대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내가 이거 왜 중요하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선이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선이 나온다 그랬지? 직선이 나오지. 직선은 모든 점의 점대칭이지. 말뜻 이해되니? 직선이라는 것은 모든 점들에 대한 점대칭이야. 말이 너무 어려워지냐 이제? 보자. 직선 이렇게 쓱 있어. 쓱 이렇게 있어. 자, 여기를 갖다가 딱 잡았어.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다른 한 반직선을 180도 회전시켜봐. 이 점을 180도 회전시키면 정확히 이 직선과 뭐 하셔? 일치하는 상태가 되지. 직선은 끝이 있니 없니?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직선은 어떤 점에서 대칭을 시키더라도 대칭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직선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직선은 그러면 점대칭이신 거잖아요. 점대칭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점대칭의 관계를 이용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이 대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제 등차 중앙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해놔. 등차 중앙은 두 항의 대칭의 중심이다. 등차 중앙은 전체 수열의 대칭의 중심점이 된다. 대칭의 중심이다. 자, 그럼 지우고 갈게요. 자, 요만큼을 지우시고 다시 그 22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286번)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요. 자, 286번 문제를 보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가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가 있는데 세 수의 합이 자 15가 되셨고 제곱의 합이 자 제곱의 합이 지금 83일 때 세 수를 구하세요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숫자 3개잖아. 숫자 3개잖아 얘들아.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정확히 얘들이 공차만큼의 간격을 이루고 계시겠지.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쪽이 공차만큼의 차이를 가지실 거고 얘네들은 3개를 갖다 더하면 3에 얘가 지금 15가 되니까 가운데 있는 애가 지금 5짜리구나. 이걸 아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곱의 합이 83이라고 했으니까 5-d라고 하는 걸 전체 제곱하고 자, 그 다음에 5의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5 플러스 d를 갖다가 전체 제곱을 하신 값이 83이 되시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풀었을 때 등차가 얼마인지 정도는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교육청 기출의 변형 문제 중에 내가 외우고 있는 거를 던질게. 자, 교육청 기출에서 문제 중에 하나를 던질 건데 자, 이 관계야.
조건이 이거거든요. 내 기억이 맞다면 일단은 공차가 양수예요. 자, 공차가 양수이시고 조건을 갖다가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지? 문제가 기억이 안 나지? 자, 그냥 내가 A 세 번째 항을 찾는 거야. A의 세 번째 항이 얼마냐 이걸 찾는 건데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조건이거든. 자, 가조건이 있어요. A 여섯 번째 항이랑 더하기 A의 여덟 번째 항의 합이 0이에요. 합이 0이시고 자, 나조건으로 나왔는데 절대값 A의 여섯 번째랑 더하기 절대값 A의 7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2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나는 A의 세 번째 항을 찾는 거야. A의 세 번째 항을 찾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왜 중심이 중요한지를 얘기할게. 자, 지금 잘 봐봐. 잘 봐봐. 자, 공차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 풀어서 지금 A의 세 번째 항을 물어봤는데 A의 세 번째 항이 얼마 찾는 과정을 잘 보시면 여섯 번째고 그다음 여덟 번째지. 그럼 너와 너의 딱 중앙에 해당하는 애가 누가 나와? 일곱 번째가 나오는데 그 일곱 번째가 0인 거지. 날라가네. 그러니 A의 여섯 번째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6인 거예요. 이거 공차가 양보 일단 여섯 번째 썼는데 6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 내가 직선의 컨셉을 좀 이해하라는 게 뭐냐면 자, 잘 봐봐. 잘 들어봐. 여섯 번째야.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여기 존재하실 거고 여덟 번째가 여기 존재하실 건데 일곱 번째 항이 지금 얼마라는 걸 확인했어. 0이 되는 게 너무 명확해졌지. 지금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줬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가는 거야. 등차 수열을 줬다는 얘기야. 주고 준 상태야. 준 상태인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얘가 지금 0인 게 너무 확실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n축이 발생하신 거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요렇게 n축이 발생하신 거고 그럼 여섯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의 관계는 너는 마이너스인데 너는 플러스로 늘어나신 거잖아. 왜? 공차가 양수니까. 이해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절대값의 A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애가 2라는 건 결국에 A 6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2를 주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졸지마. 여기 봐야 돼. 채민아 여기 봐. 얘가 지금 나온 값이 A의 마이너스 2고 얘가 지금 0이 됐으면 공차가 두 칸 된 거 확인되냐? 얘 지금 공차가 두 칸이야. 공차가 두 칸인 것도 확인했어. 이해돼? 그래서 내가 이제 A 세 번째 항을 볼 건데 이것도 미친 짓 한다고 첫 번째 항 찾으러 가지 말고 자,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봐. A의 여섯 번째에서 A의 세 번째 만큼을 빼면 몇 칸 차이가 나셔야 돼요? 세 칸의 공차 차이가 나겠죠. 얘가 근데 얘가 6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8이겠죠. 우리가 공식을 찾으러 갈 때 A부터 시작해서 D 나왔고 A 플러스 2D 나왔고 A 플러스 3D 나왔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무조건 초항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데 아니라고요. 무조건 초항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항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A의 지금 여섯 번째 항을 알고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앞으로 몇 칸 가시면 세 칸 가시면 A의 세 칸이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항이.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A의 여섯 번째 항에서 세 칸만큼의 공차를 빼시면 A의 세 번째라고 해서 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쓸데기 없는 공식을 막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쓸데기 없는 공식이라는 거는 불필요한 계산을 막 하시면서 얘네들의 값을 찾으러 가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내가 몇 번만 생각해도 얘네들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항의 넘버가 0이 되는 순간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다. 항의 값이 0이 되는 거. 잘 들어요. 증가하다가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 그러니까 양수부터 출발이야.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양수야. 여기가 지금 양수고 여기가 음수야. x축이야. x축인데 그러니까 n축이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인데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순간과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있겠지. 그럼 이 순간을 기점으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값들을 갖다가 하나씩 더해 간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야 돼. 더했을 때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 얘가 증가인데 얘가 0을 딱 지나는 이 순간의 관점에 그 합들이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탁 바뀌면서 값이 탁 돌아서겠지. 이해됐어? 돌아서지 않겠니? 잘 봐봐요. 이런 거거든. 잘 들어봐. 그냥 숫자로 그냥 단순하게 보여줄게. 자,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얘네들을 싸그리 더해 나갈 거야. 하나씩 더해 나갈 거야. 자, 여기까지 더했어. 마이너스 9. 그럼 세 번째까지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 그 다음 여기까지 더했어. 순차적으로 내가 얘네들의 값을 다 더해 나가고 싶다고. 근데 여기까지가 되는 순간 제일 값이 제일 작겠지. 더해진 값들이 제일 작지 않을까? 잘 들어요. 더해진 값들이 제일 작지 않을까요? 근데요, 얘가 지금 0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값이 돌아서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봐봐요. 그러면 그래프의 관점에서 얘가 각 합들의 관계야.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값들을 막 순서대로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커지는 관계로 바뀔 거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관계인데. 자,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볼 수는 있어야 된다. 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해볼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흐름이 연결이 아주 깔끔했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이시. 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공식에 대한 설명만 좀 해주고 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보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원래는 등차 수열의 합까지 그냥 후루룩 그냥 나가고 과제해와라고 하려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지금 책에 없는 내용들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했어. 내가 오늘 한 얘기들이 주로 뭐 책에도 많이 실려 있지만 책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책에 없는 내용들도 좀 있었다. 책에 없는 내용들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잘 정리하셔서 영상 올리면은 그거 보시고 좀 정리 좀 잘 하시고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까지는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의 합이신데 이것도 이제 기호에 대한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용어 정리를 하자면 SN이라고 그래. 자, 합을 영어로 썸이잖아. 그럼 썸의 약자인 S자를 따갖고 SN이라고 하며 SN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가져서 A의 n번째까지의 항을 더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기호가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를 순서대로 더했다는 거야. 순서대로 더했다. 여기까지 됐어? 자, 첫 번째부터 A1부터 A의 n번째까지 누적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더했어. 두 번째까지 더한 거에 세 번째가 더해져. 네 번째가 더해져. 다섯 번째가 더해져. 누적으로 늘어나겠지. 여기까지 해되니? 자, 일단 그런 컨셉이고,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화를 좀 시켜놓은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잘 봐봐. 자, SN이라고 하는 걸 SN을 갖다가 이렇게 봅시다. A1부터 시작해서 A2 플러스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더하실 거냐면 n-1번째도 있을 거고 A n번째까지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항은 우리가 A라고 두실 거거든.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서 공차만큼이 늘어난 거니까 A 플러스 D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럼 공차만큼이 땅땅땅땅 막 더해지고, 자, A의 n번째는 뭐 공차가 지금 n-1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 AN이라고 한 애를, 잘 들어요, AN이라고 한 애를 내가 지금 여기다 뭐라 쓸 거냐면 L이라고 이렇게 쓸 건데, 이거를 내가 읽을 때 마지막 항이니까 얘가 말항이라고 읽을 거야.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애가 뭐였었냐면 초항이야. 초항이고 여기 있는 애가 말항이야. 끝항이야. 끝항.
그냥 요즘 말로 끝항이야. 옛날 말로 말항이야. 말이 이 말 말고 그냥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말항이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 말항 기준에서 그럼 내가 순서를 다시 본다 치면 얘로 갈 때도 공차만큼이 빠진 걸 거니까 얘가 L-D의 관계를 가지겠지. 자, 이렇게 너희들이 합의 관계를 땡땡땡 가지겠지 않니? 자, 그래서 너희들의 합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갈 건가요?에 대해서는 자, 하나를 더 쓸 거야. 어떻게 쓰냐? 거꾸로 뒤집어 쓸 거야. 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등차 중앙은 대칭의 컨셉을 가진다 그랬지. 여기까지 이해돼? 등차 중앙은 대칭의 중심이 될 거다. 너를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딱 한번 써볼게요. 얘가 되고 L-D가 되고 땡땡땡 가면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A 플러스 D가 되시고 여기가 지금 A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방향으로 갔다가 싸그리 더했다 치면 자, 두 개의 SN을 더하신 건데 그만큼이 A 플러스 L이 몇 개만큼 존재하겠어? 몇 개 존재하겠니까? 몇 개 존재할까요? 몇 개 존재하겠어요? 불러봐요. 몇 개 존재해? 몇 개야? 그렇지, N개 존재하겠지. 근데 우리는 두 번 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한 것만 원하는 거니까 따라서 SN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며 앞에 있는 애가 뭐라고요? 초항이시고요. 여기가 이제 말항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저 인간 나한테 사기쳤네. 꼭 초항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데 결국 합까지 왔더니 초항을 알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야. 잘 들어. 너희들이 이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미를 좀 보시라고 제발. 공식을 갖다 써놓고 나서 그냥 공식을 영어 암기하듯이 외우듯이 막 이렇게 쓰지 말고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딱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중항을 얘기했어요? 등차 중항을 얘기했잖아요. 등차 중항이 뭐라고 했어요? 평균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이 예잖아. 이걸 봤는데 2분의 A 플러스 L 이런 말 되나? 병신이야. 초항 더하기 말항 병신이야. 평균이라고. 무슨 중항이야? 무슨 중항이라고? 등차 중항.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N개요. 얘가 몇 개 있는 거라고? N개요. 몇 개 있으신 거라고요? N개요. 그럼 잘 봐. 잘 들어봐. 자, 문제 하나 만들어줄게. A의 네 번째가 있다. 그리고 A의 네 번째가 있고 A의 일곱 번째가 있어. 요만큼의 값이 10이래. 그래서 내가 S10이라고 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래. 구해봐. 5초 컷. 5, 4, 3, 2, 1 얼마야? 방금까지 뭐했니 내가? 몇 번째까지 합이야? 10번째까지 합이요. 그럼 첫 번째랑 10번째예요. 첫 번째 니들이 생각을 할게. 알았어. 자, 우리 공식 배웠다. 얘들아,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있어. 마지막 항이 있어. 걔를 더해. 그리고 평균을 구해.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A10이라는 애가 있어서요. 너를 갖다 평균을 구하시고 총 10개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희들의 평균이 위치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첫 번째니까 이 값을 우리가 각각 찾아야겠네. 그래서 막 여기다 막 공식 쓰고 있어. A 플러스 n-1g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랑 10번째랑 더해봐요. 몇 번째예요? 11이 나온 거지. 1이랑 11을 더하면 얼마야? 1이랑 10을 더하면 얼마야? 11이잖아.
네 번째랑 일곱 번째를 더하면 몇 번째가 나와? 그러니까 다시 4랑 7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 11이 나오지. 그럼 너에 대한 평균이나 너에 대한 평균에 대한 이 값이나 정확히 뭐 하실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안 되겠으면 한번 써보자. A1 있고 A2 있고 A3, A4가 있고 A5가 있고 A6이 있고 A7이 있고 A8이 있고 A9가 있고 A10이 있다고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대칭의 컨셉을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칭, 너랑 너가 대칭, 너랑 너가 대칭, 너랑 너가 대칭이니까 이 대칭이 결국 이 대칭과 뭐 할 수밖에 없어? 값의 평균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너희의 평균과 너희의 평균은 정확히 너희의 평균까지 해서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 어딘가쯤에 존재하실 거라고. 이 컨셉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꼭 이 항의 중앙이 어디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마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공식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과제를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해서 일단 낼 건데 238까지만 낼게. 아까 어디지? 240페이지까지 일단 과제는 낼 건데 문제를 풀 때 좀 고민을 해와. 그리고 내가 중간에 지금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 설명 안 한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너희가 먼저 풀어오는 거야. 한번 풀어갖고 와봐. 알겠지? 어느 정도 공식 정도까지 설명해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갖고 와봐. 그리고 내가 푸는 거랑 너희가 푸는 거랑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한번 따져봐. 알겠어? 내가 어떤 관점으로 풀었고 내가 이 관점으로 풀었는데 저 인간이 이 관점으로 푸네?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푸는 게 제대로 푼 게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쟤는 이렇게 푸네? 그럼 뭐가 어떻게 하지? 저게 더 좋은 건가? 내가 푼 게 더 좋은 건가? 그걸 비교해보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비교해보시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항이잖아요. 그럼 이 n번째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 자체가 n-1d가 되죠. 그럼 내가 L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도 될까? L을 대신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치면 SN이라고 하는 게 N에 대한 A에 자 더해버릴게. 2A에 플러스 N-1D가 되실 거고 너를 반으로 나누시면 얘가 지금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오신 거야. 이해됐어? 자 요것도 하나의 공식이시고 요것도 하나의 공식이신데 얘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얘가 가진 의미가 중요한 게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얘기해 줄게요.